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꿈꾸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로 알려져 있고요. 이색스포츠 마케팅 회사 위플레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는데 아마 최근에는 뭐 유키즈라든가 아니면 마술사 니키님이랑 했던 콜라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이비행기는 왜 날리게 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제가 19살 때까지 실제로 살던 집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켄 블랙번이라고요. 당시에 종이비행기 오래 날리기 챔피언이 나와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는 걸 봤어요. 맨손으로 날린 비행기가 수직으로 한 30m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아파트 8층 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비행기가 17초를 나는 걸 보고 저도 종이비행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 비행기는 처음에 날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이게 바닥으로 날리자마자 팍 박히는 거예요. 야, 이게 당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비행기 잘 날리려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이라는 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렇게 종이비행기 날리는 데 필요한 과학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밤마다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2015년도에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3명이 2015년에 우승하면서 처음 만나가지고요. 지금은 8년째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 멤버가 됐어요. 이 3명이 우승을 하고 세계대회를 갔었는데 2015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날아갑니다.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는 3년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리고요.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주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뭐냐? 바로 이 아저씨를 만났던 일이었어요. 중학생 때 종이비행기 날리도록 해줬던 존 콜린스, 켄 블랙번이라는 아저씨들을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의 영웅을 보니까 저도 꿈이 생겼어요. 나도 종이비행기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타겟 맞추기 종목에 도전을 했던 거고요. 1분에 12개의 기록을 성공시켜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또 세우게 됐었어요. 그리고 2022년 제6회 종이비행기 세계대회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종이비행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여줬던 기술 있죠? 이런 것들이요, 다른 나라에서는 RC 비행기에서나 배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니어 파일럿들은 종이비행기 수준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항공역학과 유체역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공우주 분야로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한 20년 동안 종이비행기를 연구해왔던 연구 기록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국가대표 종이비행기라는 책으로 나와서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종이비행기도요, 평량, 두께, 강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이비행기 전용 종이가 있어요. 그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도 얼마 전에 한 6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종이비행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걸 창직이라고 하고요. 특히 저희처럼 좋아하는 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4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덕, 업, 일, 치라고 불러요. 이런 좋아하는 거로 밥 벌어먹고 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특히 또 만약에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또 꿈을 찾아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들이랄까요? 혹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집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는 공부에 대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심지어 저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99%가 다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공장에서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좀 그만두길 바라셨어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했던 선택은 집을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집을 나와서 독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책상 붙여놓고 자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친척분이 기숙사비를 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고요. 당시만 해도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대학교를 못 갈 때였는데 다행히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 그 공장 사장님이 친척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네가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하니까
1년 동안 기숙사비를 대주겠다. 그래서 네가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면 첫 학기 등록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라는 곳을 진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서울 갈 때 얼마 들고 갔냐면 주머니에 30만 원 들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머니에 30만 원 들고 서울로 상경을 했다. 어디 살 수 있을까요? 고시원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했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시급이 4,500원이었어요. 한 5,000원이라고 쳐볼게요. 하루에 6시간씩 알바를 했어야 돼요. 학교 끝나고 6시에 알바를 해서 밤 11시까지 5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여섯 시간 해가지고 시급 5,000원 받으면 3만 원 정도 벌 수 있죠.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을 일하면 9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래야 가까스로 생활비 내고 뭐 학자금 대출 갚을 수 있고 이랬었어요. 졸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갭이어라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거나 휴학을 하고 나의 진로 찾는 시기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뭐 휴학하고 공부할 수 없으니 졸업하고 그냥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신문방송학 전공책을 사서 딱 봤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남의 전공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신문방송학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청강 수업을 들으러 왔다. 청강은 그 남의 학교 가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수업 듣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한 1년 정도 청강 수업을 들으면서 한 20학점 가까이 들었어요. 20학점이면 수업을 한 7개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청강 수업을 듣는 와중에 너무나 재밌었던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나 스펙이나 뭐 성적이랑 상관없이 해봤던 첫 공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 살면서 가장 재밌게 공부했을 때가 학점도 나오지 않는 서울대 청강 수업 들었을 때였는데 이준훈 교수님이 수업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망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열심히 망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새벽 3시까지 고깃집 알바를 하고 나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울대로 청강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됐거든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망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침반 없이 태평양에 표류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섬은 동쪽에 있대요. 근데 노를 어느 쪽으로 젓고 있을까요? 서쪽으로 젓고 있는 거, 반대쪽으로. 근데 노를 어떻게 젓어요 심지어? 열심히 젓는 거,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젓다가 열심히 망할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게으르고 똑똑하게 사는 게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있는 제도를 다 이용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서강대를 가서 다큐멘터리 PD를 준비하고 있다가 2015년에 졸업할 무렵에 나왔던 대회가 바로 종이비행기 세계대회였어요. 이 세계대회가 나왔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 3년 동안 준비하던 다큐멘터리 PD 시험을 포기하고 이 종이비행기 대회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20년 동안 기다려온 종이비행기 대회를 포기하고 다큐멘터리 PD 시험을 볼 건가? 고민이 되게 많았지만 제가 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언론고시는 내년에도 있잖아요. 근데 종이비행기 대회는 3년마다 열린단 말이에요. 언론고시 내년에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언론고시를 포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이비행기 세계대회에 나가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해서 이 3명의 국가대표를 만났던 거고요. 8년째 친형제보다도 더 형제처럼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65,000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런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뭔가 유튜브를 영상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혹은 내가 뭐 강의를 만들거나 교구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뭐 그럼 직업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종이비행기를 좋아하는 거는 취미인데 그 외에 또 뭔가 직업적인 역량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는 상금 같은 걸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란 타이틀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연금이랑 상금이 많을까요? 광고료가 많을까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제 취미를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경야덕했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를 하고요, 내가 엑스트라 타임 남는 시간에 덕질을 하는 건데,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거 돈이 되니? 저도 요즘에 아직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돈을 조금씩 벌어버는 연습을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플랜카드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BTS 팬이다, 뭐 르세라핌 팬이다, 누구 팬이면 그런 걸 가지고 플랜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엽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판매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연애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를 그냥 좋아해서 따라다니면 덕질인데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직업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반드시 누군가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덕질할 때 쓰는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잘 보는 것만으로도 사업적인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무언가 소비하는 덕후에서 생산하는 덕후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회 나갈 때마다 뭘 하냐면 그 주변에서 좀 시끄럽게 구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민감해서 좀 나와주세요 안 해요. 주변에서 시끄럽고 소란스럽잖아요. 혹은 내가 공부할 때도 주변에 소음이 들리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적, 심리적 혹은 육체적 잡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요. 그 잡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이색 스포츠로 만드는 올림픽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누구나 이런 이색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 미국에서 자유의 연상할 때 스태츄 오브 프리덤이 아니라 스태츄 오브 리버티냐면요, 프리덤은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목발을 짚고 다녀. 목발 떼고 싶잖아요. 그런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하면 스스로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내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리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리버티적인 자유는 자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거.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의존하면서 자유를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지원받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 월드비전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A4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A4 용지를 위아래로 길게 두고 접을 거예요. 혹시 뭐 교통카드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남는 이런 플라스틱 카드 있으면 요거로 밀어 접으면 좋습니다. 자, A4 용지를 바닥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서 길게 절반, 그리고 팁은 가운데에서 밑으로, 가운데에서 위로 이렇게 나눠서 밀어주시면 주름이 한쪽 방향으로 밀리잖아요. 절반 접은 친구들은 펼쳐줄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뾰족한 산 모양이 위로 나오도록, 요 있죠? 여기 산 모양이 위로 나오도록 뒤집어서 놔줄 거예요. 뒤집어 접는 건 아니에요. 뒤집어 접진 않고요. 산 모양이 나오도록 뒤집어서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가운데 중심선을 잘 보시고요. 자, 오른쪽 삼각형을 위쪽으로 올려 접을 건데요. 가운데에 있는 선 있죠? 여기에 너무 딱 맞지 않게 한 1mm 정도, 여기 보시면 틈이 살짝 남아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죠? 네, 요 선에서 한 1mm 정도 틈이 남도록 아주 약간의 틈을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서리도 들어 올린 다음에 가운데로 삼각형을 한번 접어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삼각형, 큰 삼각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담당하는데 이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좀 옮겨줄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준비해주세요. 엄지 한 마디 있죠? 한 칸 다 말고 한 마디 정도가 대략 3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지 한 마디 정도를 남기고 여기까지 올려 접으면 대략 3cm 정도가 나와요. 자, 다음 단계는 다시 한 번 더 양쪽 삼각형을 접을 건데요. 요번에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1mm 띄워주면 더 좋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접어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이 두 개가 붙지 않았죠? 살짝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조금 더 남겨줘야 여러분들이 종이 비행기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여기 삼각형 있죠? 이 배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혓바닥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요렇게 내려줘서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락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가 잠기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밖으로 나오도록 그대로 절반 접을 겁니다. 요렇게 그대로 절반,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삼각형 부분이 밖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각선과 아래쪽에 있는 직선이 딱 맞게 이렇게 내려 접었고요. 반대쪽도 대각선이랑 직선이 딱 맞게 이렇게 내려 접어서 납작하게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요대로 날리면은 잘 날겠죠. 그래서 잘 날리는 꿀팁을 국가대표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손으로는 잡는데 여기 삼각형 부분을 잡을 거고요. 왼손 엄지랑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 V라인 있죠. 네, 여기 V라인 두꺼운 데를 모아
잡았다가 놔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Y자 모양, 이렇게 Y자 모양이 돼야 되는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고 Y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찌그러진 겁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이상하죠? 양쪽 날개가 하늘을 향하도록 Y자 모양이어야 되고요. 한 대는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한 대는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날려볼게요. 자, 날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돌면서 추락하는 거 보였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행기지만 날개를 Y자 모양으로 만들어주고요. 날릴 때 어디 잡냐? 여기 잡으세요. 삼각형. 여기 잡고 날리는 각도는 몇 도가 좋을까요? 종이 비행기는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도를 한 30도 정도 각도를 보고요. 손끝을 이렇게 다트 던지듯이 날리는 방향대로 그대로 뻗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Y자로 만들어주고요. 손끝을 뻗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쭉 뻗어주세요. 네, 비행을 굉장히 잘하는 원리를 볼 수가 있죠.